예, 그러면 시장 분석하고 전망하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큰 그림에서의 전망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2,400 얘기가 나오는 시장이니까 좀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2,400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장중에 2,350을 돌파했어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급한 감은 있습니다. 2,200을 돌파한 지가 지금 며칠 안 됐는데 거의 쉼 없이 그 2,350까지 왔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과열 국면에 집한 건 맞. 지수의 흐름을 봐서는 네. 다만 이제 이것이 어떤 방향성은 이제 명확해졌다. 결국 상승의 초입 국면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만큼 또 바꿔 말씀드리면은 지금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숨고르기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거치는 그런 이제 시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정도면은 거의 한 차례에 좀 이제 오늘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겠지만은 이제 좀 지수는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은 이제 덜어내고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삼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숨고르기가 이상이 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왔다는 거죠. 물론 상승이 꺾였다는 표현이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정도의 시점에는 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에 2,300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제일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가담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코스피 상승 과정에서, 물론 이제 2,200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한 외국인 매수가 한 4, 5일 정도 유입이 되긴 했었는데,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상승 과정에서의 보면은 외국인들의 가담이 예전 같지 않았다. 예. 이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가 강하게 올라온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지금 바꿔 말씀드리면은 개인의 유동성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장이고 네. 결국 개인들의 유동성이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시장의 패턴도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별로 오르지는 못했어요, 사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결국 이런 부분들, 결국 오히려 삼성전자 이외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LG화학이라든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또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도 과거와는 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의 상승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시장 전반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도 몇 전에 했지만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한다면 무조건 이제 코로나19와 연관이 있으면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를 봤을 때 파이프라인도 다시 보고 좀 실적도 다시 보고 R&D도 이제 다시 보면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는 했었거든요. 좀 이번 뉴스와 관련해서 차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어제 이렇게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그리고 오늘까지 좀 강세를 유지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던 것들은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11건의 기술 수출 계약이 성사가 됐었는데 그 중에 절반, 5건이 반환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장의 신뢰감을 좀 잃어버렸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약주의 어떤 랠리 과정에서도 좀 소외가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제 이제 일거에 이제 뒤엎은 이러한 이제 반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종근당 같은 종목들이 이제 어떤 나파모스타트라는 이런 또 이제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이슈로 가지고 사실 종근당에 상한가 들어가는 건 거의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이 증권사 생활을 이제 오래 했는데 종근당의 상한가는 정말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그러니까 무거웠던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 제약바이오의 쏠림 현상들이 좀 더 심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세를 보면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진단키트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라든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뉴스 플로우라든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순환매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약이 요새 인가를 받았다더라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가 뭔지 찾고 그런 것들이 급등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확정된 사항이라든가 펀더멘트라든가 이런 상승보다는 기대감
또는 이제 미래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좀 지나치게 선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결국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이런 백신이라든가 또는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상의 진행 과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 현상이 앞으로는 좀 심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높은 기술력이라든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혈장 치료제, 최근에 뭐 녹십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쪽의 종목들 또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계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실적 예상되는 CMO 관련주들 이미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사실 CMO가 가장 확실한 어떤 수익원을 가질 수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예. 이런 종목들 또는 이제 뭐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이제 한미약품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독자적인 파이프라인의 경쟁력이 부각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의 관심이 앞으로는 좀 이제 선별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한미약품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정도 좀 매력적으로 보고 그렇죠. 있다고 봐도 그렇죠.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들도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2차 전지인데 여기는 이제 슬슬 좀 부담되고 무서워요. 그리고 새로 사기는 참 쉽지 않은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이제 대세가 될 건 너무나도 잘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미 랠리는 시작이 됐고 네. 많이 진행이 됐다고 네.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종목들 올랐고 어제 이제 SK 이노베이션까지 급등을 했어요. 가장 못 올랐던 네. 상대적으로 이제 좀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좀 이제 아직 단계가 조금 이제 삼성의 SDI나 LG화학보다는 좀 뒤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못 올랐었는데 결국 이제 SK이노베이션까지 급등을 하면서 업종 자체의 레벨업이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2차 전지 분야에서 수익을 내는 구간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산업의 성장성이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이 이런 주가의 한 차례 레벨업을 갖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밸류에이션에다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러한 지금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9월 달에 이제 아시겠지만 테슬라 데이가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게 업종의 모멘텀이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아마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국이 코로나19 이후에 친환경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국 전기차 비중의 확대는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 계속해서 산업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뭐 우상향의 방향이 나타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눌림목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네. 결국 이제 지금 여기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눌림목을 기다리는,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과열된 양상도 있으니 눌림목 때 매수하는 전략이 2차 전지주에게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또 하나 이제 이슈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9월에 있을 이슈긴 합니다만은 8월 말부터 시장에도 그렇고 금융 당국에서도 얘기는 나올 테니 그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서 지금은 글쎄 분위기 보면 연장될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을 때까지는 제 1번 타자로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렇죠. 좀 첫 번째로 꼽힐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 좀 심리도 위축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9월 15일이면은 일단 종료가 되는 걸로 지금 네. 그게 계획이 돼 있는데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34%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68%가 올랐어요. 딱 정확히 2배가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이게 그만큼 이제 공매도가 어느 쪽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지는 이제 시장에서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좀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네. 그런 시각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시장에 특히 이제 개인 투자들의 비중이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정말 예상대로 종료를 한다면은 여기서 올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이제 반작용들이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 그냥 당국이 시장에 찬물 끼얹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다만 그런 건 있죠. 여기서 만약에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구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낮죠. 네. 언젠가는 이게 금지가 이제
풀릴 텐데 그런 게 결국 이제 이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될 경우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쪽은 역시 개별 업종이라든가 중소형주입니다. 2011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중소형주들의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줬어요. 네. 그리고 결국은 지수도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좀 시장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공매도 금지의 해제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향후에 아예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만 공매도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개인들이 공매도를 만약에 할 수가 있게 된다면은 시장의 다양성이라든가 접근 방법, 전략이라든가 굉장히 지금보다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할 수는 있는데 기관이랑 절차가 너무 그렇죠. 다르게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아마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봤어요. 어쨌거나 이런 영향들이 한 8월 중순이나 말부터는 또 주가에도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금융당국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업종군이나 종목군들 계속 제가 다양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스탠스는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눌림목에서 사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뭐 코스피 시장 추가적인 전략에 대해서도 큰 그림 포트를 짠다면 비슷한 맥락입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상승장에 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시장에 아직까지 뭐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자, 이게 지금 장이 뭐가 주도주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이게 지금 이제 언택트가 조금 이제 기울었고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지금 순환 매뭐 2차전지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강하긴 한데 그걸 주도주라고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저는 솔직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순환 상승의 흐름들이 아직까지 연장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투자 전략도 그런 쪽에서 결국은 방향성을 정립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시장의 중심 업종에서 좀 이게 타겟이 넓어지긴 한데 이쪽에서 종목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드리는 BBIG 이거는 여전합니다.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흐름이 있을지언정 이런 그 BBIG로 대변되는 성장주, 그리고 IT 업종 전반도 흐름들이 좋아요. 계속해서 뭐 소부장이 됐건 아니면 무슨 뭐 반도체 장비주가 됐건 스마트폰 관련주가 됐건 간에, 그리고 하반기에는 분명히 업종에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또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부분들도 하반기 내내 전 좀 지속적인 관심을, 그러니까 조금 그 타겟을 넓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하나만 더 본다면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관련 소비주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이제 조금씩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반기 뭐 한한령이 한 번에 해제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분명히 이제 하나씩 문을 열고 뭔가 완화가 되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 관련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뭐 최근에 이제 서서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이라든가 뭐 게임주라든가 이런 쪽도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나 IT, 5G, 그리고 정부 정책에다가 마지막에는 중국 관련 소비주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차장님 오랜만에 오신 김에 워낙 이게 종목군들이 다양해서 그러면 지금의 주가 수준, 그러니까 오른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지금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 종목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뭐 IT 그 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그 IT 쪽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5G 정도를 좀, 저는 5G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최근에 2차전지가 좀 급반등을 했고 5G도 물론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하반기에 이제 투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 또 그리고 정부의 어떤 디지털 뉴딜에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5G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는 5G 관련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부품주 쪽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G 부품주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승하는 흐름에서 상승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높이 더 증가되길 바라겠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종목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